안녕하세요. 정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겨울 아침 아름다운 설경을 기대하며 창문을 열었는데 어젯밤까지 멀쩡했던 내 소중한 사과나무, 배나무의 밑동 껍질이 처참하게 벗겨져 있는 모습을 본 경험 말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범인은 바로 귀여운 외모 뒤에 무서운 파괴력을 숨긴 그 녀석, 바로 토끼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토끼와의 전쟁에 지치셨나요? 오늘은 비싼 약품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토끼의 습격으로부터 우리 정원을 완벽하게 지키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시는 토끼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간단한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결책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까요. 토끼는 왜 하필 춥고 배고픈 겨울에, 그것도 멀쩡한 나무 껍질을 먹어치우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는 겨울이 되면 토끼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부드러운 풀이나 작은 식물들은 모두 두꺼운 눈 이불 아래에 파묻혀 버립니다. 먹을 것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때 굶주린 토끼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정원에 있는 어린 나무들의 부드러운 껍질입니다. 나무 껍질, 특히 형성층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토끼에게 부족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비상식량이자 생명줄이 되는 셈입니다. 즉, 토끼는 우리 나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아마 토끼 기피제일 겁니다. 시중에는 토끼가 싫어하는 냄새나 맛을 이용한 다양한 화학 제품들이 나와 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속성의 문제입니다. 이런 기피제 성분들은 비나 눈에 아주 쉽게 씻겨 내려갑니다. 특히 눈이 많이 오고 녹기를 반복하는 겨울철 날씨에는 효과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효과를 유지하려면 주기적으로 눈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뿌려줘야 하는데 이건 정말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토끼는 생각보다 똑똑한 동물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냄새에 경계심을 가질 수 있지만 굶주림이 극에 달하면 그 정도 냄새는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냄새는 좀 이상한데 배고파 죽겠으니 일단 먹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비싼 돈 들여 약품을 사서 뿌려도 하룻밤 사이에 나무가 망가지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확실하고 영구적인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화학약품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안전성입니다. 우리가 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토끼를 쫓겠다고 독한 화학물질을 우리 땅에 계속 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런 약품들은 토양에 흡수되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약품이 묻은 눈이나 흙을 핥기라도 한다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우리가 직접 키우는 과일나무에 계속해서 화학물질을 뿌리는 것도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넓은 정원이나 과수원 전체에 기피제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용이 쌓이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학적 방법은 효과도 불확실하고 환경과 안전에도 좋지 않으며 비용도 계속 발생하는 여러모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우리 자신 모두에게 이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민간요법은 어떨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사람 머리카락을 모아서 나무 주변에 뿌려두거나 비누를 깎아서 매달아 놓거나 심지어 호랑이 똥 같은 맹수의 배설물을 구해다 놓으라는 이야기도 있죠. 이런 방법들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처음에는 토끼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냄새를 맡고 경계하며 접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토끼는 곧 그 냄새에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이거 사람 냄새인데 위험한가? 하다가도 며칠 동안 아무런 위협이 없다는 것을 학습하고 나면 냄새는 나는데 별일 없네. 배고프니 그냥 먹어야겠다라며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먹을 것이 정말 없는 한겨울에는 생존 본능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결국 머리카락이나 비누는 장식품이 되어버리고 토끼는 유유히 그 옆에서 나무 껍질 파티를 벌이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에 희망을 걸고 소중한 나무를 방치했다가는 봄에 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학약품도 민간요법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물리적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토끼가 나무에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튼튼한 장벽을 쳐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배고픈 토끼라도 이빨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 방법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토끼가 냄새에 익숙해질 걱정도 없으며 한번 설치해두면 몇 년 동안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입니다. 에게 겨우 그거였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가장 단순한 곳에 있는 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토끼가 나무를 씹지 못하게 나무와 토끼 사이에 무언가를 놓아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핵심 원리이며 지금부터는 이 원리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리적 보호막이 왜 최고의 방법인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확실성입니다. 100%의 방어율을 자랑하죠. 제대로만 설치한다면 토끼는 절대로 보호막을 뚫고 나무에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성벽을 쌓아 적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화학물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나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정원의 흙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다른 유익한 곤충이나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죠.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입니다. 초기에 자재를 구매하고 설치하는데 약간의 비용과 노력이 들 수는 있지만 한번 설치해두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겨울마다 비싼 기피제를 반복해서 구매하는 비용과 비교해보면 훨씬 저렴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눈이 오는 밤에도 내 나무들이 괜찮을까 걱정하며 뒤척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처럼 물리적 보호막은 효과, 환경, 비용, 심리적 안정감 모든 면에서 다른 방법들을 압도하는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로 이 튼튼한 성벽, 즉 물리적 보호막을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플라스틱 배관 보호망입니다. 보통 수도관이나 배관을 감싸서 동파를 방지하거나 보호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물처럼 생긴 플라스틱 망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철물점이나 배관 자재상에 가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롤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재료가 왜 그렇게 좋을까요? 첫째,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넓은 과수원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죠. 둘째, 가공이 정말 쉽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이라 일반 가위로도 쓱쓱 잘 잘리고 무게가 가벼워 혼자서도 충분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물 형태라 통풍이 아주 잘 되어서 나무 껍질이 습기로 인해 썩거나 병에 걸릴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햇빛도 잘 투과시켜 나무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지 않죠. 유연성이 좋아서 나무 둘레에 맞춰 감싸기도 편하고 내구성도 뛰어나서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본 결과 가격, 편의성, 기능성 모든 면에서 이 배관 보호망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배관 보호망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재료가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적당한 구멍 크기입니다. 구멍이 너무 크면 어린 토끼나 작은 설치류가 그 사이로 주둥이를 집어넣어 나무 껍질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멍이 너무 작거나 아예 막혀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풍이 되지 않아 나무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나 병충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나무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배관 보호망은 토끼의 주둥이는 들어갈 수 없으면서도 공기와 햇빛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크기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질이라 겨울철 차가운 기온에도 금속처럼 냉기를 그대로 나무에 전달하지 않아 동해의 위험을 줄여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색상도 보통 눈에 잘 띄지 않는 검은색이나 회색 계열이라 정원의 미관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도 소소한 장점입니다. 혹시 주변 철물점에서 이 제품을 찾기 어렵다면 인터넷에서 수도관 동파 방지망 또는 배관 보호망으로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물론 다른 대안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볼 만한 재료는 바로 철망입니다. 흔히 닭장이나 울타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얇은 철사로 엮은 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해도 튼튼함입니다. 플라스틱보다 훨씬 견고해서 토끼가 이빨로 씹거나 몸으로 밀어도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덩치가 큰 산토끼나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지역이라면 철망이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가격이 플라스틱 망에 비해 비싼 편입니다. 보호해야 할 나무가 많다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죠. 그리고 가공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철망을 자르려면 펜치나 절단기 같은 별도의 공구가 필요하고 절단면이 날카로워서 작업할 때 손을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합니다. 무게도 더 나가서 혼자 작업하기에 조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녹이 새우는 문제입니다. 아연 도금이 된 제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비와 눈에 의해 녹이 슬게 되고 이 녹이 나무 껍질에 직접 닿으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녹슨 철망은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죠. 세 번째 선택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성품, 즉 수목보호대 또는 트리가드, 트리가드라고 불리는 제품들입니다. 이 제품들은 처음부터 나무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플라스틱이나 특수 재질로 만들어진 원통형 덮개 형태로 나무 밑동에 그냥 끼우거나 감싸주기만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나무의 성장에 맞춰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가장 큰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앞서 소개한 배관 보호망이나 철망에 비해 개당 가격이 월등히 비쌉니다. 소중한 나무 몇 그루만 보호할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수십,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는 과수원 전체에 설치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품에 따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들도 있어서 구매 전에 통풍 구멍이 충분히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나무에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고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직접 재료를 사서 만드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보호막을 만들 재료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높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너무 낮게 설치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겨울철 적설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오지 않았을 때는 토끼가 땅 위를 걸어 다니지만 눈이 30cm 쌓이면 토끼는 그 눈 위를 밟고 다니게 됩니다. 즉, 토끼의 발 위치가 30cm 높아지는 거죠. 이때 보호막 높이가 30cm라면 토끼는 보호막 바로 윗부분의 나무 껍질을 아주 손쉽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막의 높이를 결정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최대 적설량 더하기 토끼가 뒷발로 일어섰을 때의 높이입니다. 보통 토끼는 뒷발로 서서 앞발로 나무를 잡고 껍질을 갉아먹습니다. 이 높이가 대략 30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동네의 눈이 최대 50cm까지 온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50 더하기 50, 즉 1m 높이로 보호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높이 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법이니까요. 보호막 높이를 너무 낮게 설치했을 때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제 이웃 중에 과수원을 처음 시작한 분이 계셨는데 첫해 겨울에 토끼 피해를 막기 위해 약 40cm 높이로 보호대를 꼼꼼하게 설치하셨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토끼가 아무리 커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그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거의 60cm에 가까운 폭설이 내렸죠. 며칠 뒤 눈이 그치고 과수원에 나가본 그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우던 어린 묘목들의 껍질이 정확히 보호대가 끝나는 지점 바로 위부터 동그랗게 전부 벗겨져 있었던 겁니다. 토끼들이 높이 쌓인 눈을 밟고 올라서서 마치 뷔페를 즐기듯 보호대 바로 위쪽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이죠. 결국 그에 심었던 묘목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적설량을 고려하지 않은 어설픈 보호 조치는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평균적인 겨울철 적설량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최소 50cm 이상을 더한 높이로 보호막을 넉넉하게 재단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를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보호막 재료를 정확한 크기로 자르는 것입니다. 높이는 앞서 설명드린 황금률에 따라 결정하고 이제 너비를 정해야 합니다. 너비는 보호할 나무의 둘레보다 약간 여유 있게 잘라야 합니다. 너무 딱 맞게 자르면 나중에 나무가 자라면서 보호막이 나무를 조여서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나무 둘레에 더해서 약 10cm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지름이 10cm라면
원주는 약 31cm가 되겠죠. 그럼 거기에 10cm를 더해서 약 40에서 50cm 너비로 자르면 적당합니다. 배관 보호망이나 철망은 롤 형태로 되어 있으니 먼저 나무 한 그루에 필요한 너비를 정한 뒤 그 너비대로 쭉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높이만큼씩 잘라내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높이 1m, 너비 50cm 크기의 보호막이 20개 필요하다면 계산해서 한 번에 재단해 두는 거죠. 작업 전에 미리 필요한 개수만큼 재료를 모두 잘라두면 나중에 설치할 때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호막을 설치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사전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나무 밑동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꽤 중요합니다. 나무 밑동 주변에 마른 낙엽이나 잡초가 무성하게 쌓여 있다면 그곳이 각종 벌레나 균들의 월동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막으로 덮어버리면 그 안쪽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조성되어 오히려 병충해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한 땅 표면이 울퉁불퉁하거나 돌멩이가 많으면 보호막을 땅에 단단히 밀착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틈새로 작은 설치류가 파고들거나 바람에 보호막이 흔들려 나무에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설치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나무 주변의 낙엽과 잡초를 긁어내고 땅을 평평하게 골라주세요. 이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나무를 겨울 내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특히 땅과 맞닿는 부분에 흙을 살짝 덮어주어 바람이 들어갈 틈을 막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호막 안쪽이 아늑한 온실이 아니라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 보호막을 나무에 감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포인트는 바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호막을 나무 껍질에 딱 달라붙게 감싸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매년 조금씩 굵어지면서 성장하죠. 만약 보호막을 너무 빡빡하게 감아두면 나무가 자라면서 보호막이 나무의 혈관을 조이는 것처럼 압박하게 됩니다. 나무 껍질 바로 안쪽에는 물과 영양분이 이동하는 중요한 통로인 형성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압박을 받으면 양분 이동이 막혀 나무가 서서히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살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무 껍질에 보호막이 계속 닿아 있으면 통풍이 되지 않아 습기가 차고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나무 껍질과 보호막 사이에 손가락 한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합니다. 이 공간이 나무가 숨쉬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욕심내서 꽉 조이지 마세요. 약간 헐렁하다 싶을 정도로 감싸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완벽한 강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막으로 나무를 감쌀 때 나무와 보호막 사이에 여러분의 손가락 두세 개를 끼워 넣은 상태로 형태를 잡는 겁니다. 또는 적당한 두께의 나뭇가지나 강목 같은 것을 잠시 대고 형태를 잡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정한 강역이 만들어지겠죠. 이 공간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앞으로 몇 년간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줍니다. 둘째, 공기가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나무 껍질을 항상 건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셋째, 만약 토끼가 보호막을 갈그려고 시도하더라도 보호막과 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토끼의 이빨이 실제 나무 껍질까지 닿는 것을 막아주는 이중 방어 효과도 있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나무의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호막을 설치하는 목적은 토끼를 막는 것이지 나무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형태를 잡은 보호막을 단단히 고정할 차례입니다. 고정하는 재료로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과적입니다. 철사로 묶는 방법도 있지만 철사는 녹이 슬거나 너무 세게 조여 나무에 상처를 내기 쉽습니다. 반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는 저렴하고 사용하기 간편하며 적당한 강도로 조절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보호막을 고정할 때는 최소한 3군데 이상을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쪽, 중간, 그리고 위쪽 이렇게 3군데를 묶어주면 보호막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높이가 1m 이상으로 길다면 4군데 정도를 묶어주는 것이 더 안정적입니다. 케이블 타이를 조일 때도 역시 너무 꽉 조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이블 타이는 보호막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호막을 나무에 밀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보호막을 살짝 흔들었을 때 나무와 닿지 않고 보호막 전체가 살짝 움직이는 정도의 강도로 조여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케이블 타이어의 남은 꼬리 부분은 가위나 니퍼로 깔끔하게 잘라주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나중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할 때의 올바른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케이블 타이를 묶는 위치는 보호막의 양쪽 끝이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이 부분을 케이블 타이로 감아서 조여주면 되는데 이때 타이의 머리 부분, 즉 잠금 장치가 있는 뭉툭한 부분이 나무 껍질 쪽을 향하지 않도록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나무 껍질을 누르거나 마찰을 일으키면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해서 조여주는 작은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햇빛에 강한 내우성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인 실내용 케이블 타이는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삭아서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내우성 타이는 자외선에 훨씬 강해서 몇 년 동안은 끊어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도 크지 않으니 이왕이면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케이블 타이는 한번 조이면 풀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적절한 강도로 신중하게 조여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만약 너무 세게 조였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새 것으로 다시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막을 고정할 때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무의 성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철사나 끈으로 너무 단단하게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부드러운 노끈이나 비닐끈을 사용하는 경우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끈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자람에 따라 살을 파고들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교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우리 팔에 가는 고무줄을 꽉 묶어놓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윗부분으로는 영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나뭇가지가 말라 죽거나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봄이 되어 보호막을 제거했을 때 끈이 묶여있던 자리가 움푹 파여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이미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 재료는 반드시 케이블 타이나 혹은 녹슬지 않는 코팅 철사를 사용하되 절대로 나무 둘레에 직접 감아 조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항상 보호막 자체를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나무와는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며 작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십, 수백 그루의 나무가 있는 넓은 과수원을 관리해야 한다면
작업 효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맞춰 재료를 자르고 설치하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럴 때는 시스템화가 필요합니다. 먼저 과수원에 있는 나무들을 크기별로 대략 몇 그룹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어린 묘목 그룹, 중간 크기 나무 그룹, 큰 나무 그룹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다음 각 그룹에 맞는 보호막의 너비와 높이를 표준 사이즈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 사이즈에 맞춰 필요한 수량만큼의 보호막을 한 장소에서 미리 전부 재단해 놓는 겁니다. 마치 공장에서 부품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처럼요. 케이블 타이도 작업하기 편하도록 작은 주머니에 담아 허리에 차고 이동하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나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명은 보호막을 나무에 대주고 다른 한 명은 케이블 타이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작업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두세 배 이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튼튼한 보호막 설치가 모두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거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땅이 녹아 토끼들이 먹을 다른 풀들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이 보호막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씌워두면 통풍을 방해하고 그늘을 만들어 나무의 건강한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마지막 서리가 내리고 난 후 나무에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거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거한 보호막은 깨끗하게 씻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해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번 구매한 재료로 몇 년이고 재사용할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또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호막의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지는 않았는지, 보호막이 찢어지거나 아래로 흘러내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수해 주는 것이죠. 이런 꾸준한 관리가 여러분의 소중한 나무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화학약품 없이 아주 간단하고 확실한 물리적 방법으로 겨울철 토끼 피해를 완벽하게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토끼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나무 껍질을 먹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기피제나 민간요법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정답은 토끼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물리적 보호막에 있습니다. 넷째, 재료는 가성비와 기능성을 모두 갖춘 배관 보호망을 추천하며 높이는 최대 적설량 더하기 50cm를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할 때는 나무가 숨 쉴 수 있도록 반드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토끼의 귀여운 외모에 속아 소중한 나무를 잃는 슬픔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마음 편히 겨울을 나고 싱그러운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토끼 퇴치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용하고 알찬 정원 꿀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